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반도체를 집중 공략해 주셨는데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본격 상승이냐 일시적인 상승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면 반도체 주도의 장세가 연말 연초 장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연말 연초까지도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내일장 단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엔비디아네요. 네. 요즘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강합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공지능 시장에 거품론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쵸. 그래서 약간은 경계를 했었는데 그 엔비디아가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이라는 제로와 더불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인공지능 시장의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품론이 사라지고 역시 인공지능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때 반도체 업황도 계속해서 호황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후에 재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반등도 굉장히 빨리 나왔고요. 수급이 너무나 강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행진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잠깐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들 종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뭐 다소 약화되지 않을까. 약한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는 등치 큰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있겠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소외됐거나 저평가됐거나 특히나 이제 CXL이라든가 여기다가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신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반도체 종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 차트 주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사상 최고가 형성됐죠.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최근에 굉장히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는가 마는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났었죠. 결국엔 직전 고점 밀집대를 뚫고 가는 이런 강세가 진행됐고 사상 최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업황은 지속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반도체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잠시 후에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죠? 네, 이따가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YC인데요. 어제 공략했던 YC가 오늘 6% 급등 마감했습니다. 2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일까요? 이 정도 차트면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반도체 테스터기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주가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낸드와 디램을 중심으로 모두가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다 이제 기관들이 무려 이제 11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 일봉상의 주가는 많이 오른 것처럼 봅니다만 차트를 쫙 줄여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구간 고민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전략 이어가셔야 되고요. 없는 분들은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행해 볼 만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털고 가는 것보다는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잡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후에 랠리에 대비해서 지금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 해볼게요. 오늘 3% 상승했는데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워낙에 지금 이 섹터 저 섹터로 시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미처 대응하기 좀 어렵죠. 또 반도체가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원전주라든가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지수가 오르면서 반도체가 오르면서 원전주 그리고 조선주 뭐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기존에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쪽도 증시 대세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원전 업황 말씀드렸죠.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간주 중에 중장기 2단 상승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반등이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은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어떤 투자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원전주들에서도 일정 비율의 주식을 잡고 가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오늘처럼 거래증 가면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같이 매집을 해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주도 포트에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공략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첫 번째 종목은 DI예요. 오늘 무려 23% 급등했더라고요. 네. 오늘 23%나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 23%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못 올랐고 강하게 가기 시작했다. 나는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뛸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웨이퍼 테스터를 국산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디램이라든가 낸드 이제 버닝 테스트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과 SK가 모두가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수혜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30만 주대, 40만 주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등을 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고 못 올랐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HBM용 이제 웨이퍼 테스터까지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디램과 낸드에다가 이제 HBM까지 테스터 장비를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는 부각이 될 겁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HBM과 낸드 그 디램 쪽에서 모두가 테스터기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른 역대 최대 실적까지 감안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주가가 뭐 장대 양봉 세우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작에 불과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갔다가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장대 한번 세운 것처럼 봅니다만 자, 이것도 차트 한번 쫙 한번 줄여줘 보세요. 한번 쫙 줄여보게 되면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횡보했고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은 하루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만 아마 이 종목의 실적이 올해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기 보이는 저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오늘 이 장대 양봉은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은데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초가를 중심으로 조금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약간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집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1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이 나온다면 DI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두 번째 공략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은 HPSP, 저희가 이미 공략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다시 또 관심을 가져볼까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는데 갈 만한 위치가 됐으니까 네. 계속 또 한번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반도체 소부전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들어올랐던 종목군들도 제법 있는데 그 들어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엑기스 같은 종목들은 남들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채가야 될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PSP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업체다 보시면 되겠죠. 세계 최초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인데 반도체에 생긴 그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손상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열 처리 기법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고압수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에 가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싹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51%를 기록할 정도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것은 파운드리 사업 쪽에 좀 집중이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가 좀 정체됐었죠. 하지만 요즘에 TSMC를 비롯해서 삼성까지도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디램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어닐링 장비는 전공정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만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HPSP의 어닐링 장비가 굉장히 폭넓게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은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량을 담아야 될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공략했을 때와 가격 전략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가격 전략은 거의 변화 없고요. 네. 현재 주가는 1차 상승에 이제 약간 눌림이 주고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쭉 늘려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탈출한 상태고요. 많이 올라간 반도체 종목은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눌림폭 자체는 저는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현 구간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 34,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4만 원 선, 손절가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HPSP를 공략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추석 이후에도 공략할 만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장은 아니고 오히려 추석 연휴 이후 장세를 대비를 해야 되고 언급 들었듯이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팔고 가는 것보다는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잡아볼 만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분석드렸고 앞서 원전주들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유망 종목들까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 연휴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무료 방송 통해서 꼭 꿀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